202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제에 의한 경설국치 이후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국권을 회복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深く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以上の措置をもって自局を収集せんと欲し、ここに終了なる汝臣民に次ぐ陳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四蘇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만 3년 1개월여간 인명피해 약 450만 명, 남한의 산업시설 43%, 주택 38%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피로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군사정변에 의한 제3공화국은 국가주도의 산업화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유신체계 붕괴 후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신군부 세력이 등장하자 이에 저항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전개되고 1987년 6월 전두환 정부에 맞서 호언철폐, 독재 타도, 민주쟁취를 외치며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1993년 2월 25일 문민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 경제 회생에 필요한 주요 조치들에 대해 최종 그러나 IMF 사태로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련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1905년 일제는 군대를 동원하여 궁궐을 포위하고 조약 체결을 강요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외국권을 빼앗겼습니다. 이에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국내외에서 목숨을 바쳐 위기를 극복해내는 의병들의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증조부께서 학자로서 나라가 전폐해 가는데 글만 읽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도 의병의 그 의암의 제자들이 각처에 무척 많습니다. 그래 제천에 가서 의병을 일으켰어요. 거기 관철사 살해했지. 거기 두고 청풍군수 살해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에 오신 겁니다. 의암민석 선생님께서는 1895년 을미 사변 명성 황후께서 시해되는 사건에 의해서 의병장으로 활동하셨고 1908년도에 연해주에 가셔서 13도 의군을 만드시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십니다. 당시에 이범윤 그리고 안중근 의사 또 최재형 이런 분들과 함께 1910년도에 13도 의군을 만드셔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셨던 독립운동가이십니다. 중국을 가시게 된 게 원인이 의암이 가시게 된 게
우리나라 의병 가지고는 절대 외놈을 못 물러치니까 중국의 청원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근데 제대로 그걸 이루질 못하고 이제 거기서 러시아 과장 가서 이렇게 해서 수백 명을 의병을 모시고 다니다 결국은 중국서 이제 이런 산골에 의암에 공적비를 해세웠습니다. 이런 산골의 구석에서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내년 4월 12일 위병장 유인석 선생을 기리는 제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동양 춘천향교장이 1895년 8월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시행되자 춘천 지역에서도 많은 의병들의 활약이 있었으며 우리들이 잘 알지 못했던 선열들은 애국지사 류동상, 류봉석, 류용석, 류재함, 류중락, 류중학, 류태석, 류하석, 류해동, 류홍석, 이경웅, 이만웅, 이소웅, 이준용, 이진웅, 정인회, 지용기, 김경달, 김정삼, 마정삼, 서고석, 성익현, 인찬욱, 정경태, 정기공, 최영석, 최천유 등입니다. 유리순 의병장님은 시아버지인 유흥석 의병장하고 전부 이제 중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중국의 이주에서도 결국 의병장이셨던 유흥석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인 유재원 선생님도 돌아가시자 집안을 일으키면서 노학당이라는 학교를 설립해서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하고 또 3대가 같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아들인 유동상 애국지사가 돌아가시자 곡기를 끊고 일생록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우리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사람들한테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서 중국 사람들조차도 유니슨 의병장님을 존경하도록 따르도록 이렇게 만든 아주 위대한 일평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강원 광복기념관은 강원도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위해서 지난해 6월 2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상시 전시실에서 강원도 독립운동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연대표가 있고요. 그분들이 사용했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밑에 계획 전시실에서는 특별한 주제를 정해서 1년에 2 내지 3회 선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 밑에 있는 강원도 독립운동 영웅관은 독립유공자가 676분이 오늘까지 계십니다. 저희 할아버님 안이순 삼형제입니다. 안삼순, 안귀봉. 안이순 선생님 손자되는 안승헌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제가 이제 어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저희가 모르고 이제 아버님이나 이제 이제 어르신네들 말씀 듣기에는 좀 성격이 남다르셨대요. 남한테 저거 안 하고 완벽한 성격이랬었대요. 홍천에서 이제 원래 복삼년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을 하셨는데 할아버지 이제 가서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옥살이 하는 기간에 아버님이 이제 춘천에서 나오신 거예요. 이사를 나오셔갖고 춘천에다 터를 잡고 생활을 하신 거죠. 이영석 할아버지가 가평 가서 주일리 산도 가르쳐줘. 거기서 저게 나왔다 그러면서 가평에서 일본 애들하고 싸우다 돌아가셨다. 이제 그렇게 그 정도만 내가 알지 그 일은 몰라.
일제강점기 춘천 지역의 대표적인 학생 비밀결사인 독서의 활동이 전개된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인권을 강탈당하기 4개월 전인 1910년 4월 29일 공립춘천실업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1919년 전교생 만세시위운동과 오호가와 교사 배척동맹 휴학, 조회시간 만세시위, 식민지 교육 반대 동맹휴교 등의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학교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쓰신 독립운동가 선배님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현재의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춘천 지역의 또 다른 학생 비밀결사 단체인 상록회 활동부대였던 춘천고등학교입니다. 저희 춘천고등학교는 일제시대 때 학생 독립운동을 해서 현재 41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근대문학, 근현대문학의 시문의 상록수라는 책이 있죠. 예, 거기 보면 이제 그 계몽운동이라든가 농촌의 근대화운동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라의 독립을 희망했던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상록이라는 글자를 따와서 독서운동이라는 걸 겉으로는 내보였지만 속으로는 학생 독립을 해온 그런 단체였습니다. 흉고 그 특유의 위에서 끌어주고 아래에서 밀어준다 그런 느낌 덕분에 약간 저희들끼리 연대감도 조금 더 생기는 것 같고 유대감도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선배님들 보면서 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고 후배들한테 약간 롤모델이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절대 하지 못했을 이런 멋진 분들이 계셔서 감사할 따름이고요. 좌우로 2000년도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고종이 1910년대 딱 바뀌어요. 그래서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의사 선생님과 안중근 선생님의 대화가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 그 교통이론을 전격하기 전에 류인 선생님 찾아와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세대들이 우리 밑에 아래 그 후손들한테 그 교육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하기에는 우리가 그 책임질 일인데 그거를 후손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우리 애들 하면은 무관심하고 아이고 뭐 지금 그냥 들은 척만 하는 그런 식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발전스럽게 좀 효율성있게 좀 그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복회 가죠. 광복회 국가유공자들 가죠. 회의 때 가면 그 사람들이 처음엔 한 40-50명씩 된 게 없어. 몇 명 없어. 앞으로 5년 있으면 박주로 없어. 근데 그 사람들 죽으면 국가유공자도 없는 거야. 그 밑에 대로 내려와서 자꾸만 여인인데 그 뭐 이 사람들 들어가면 그만이야. 끝이야. 국가유공자들은 이제 없어지면 저 광복회도 없는 거지 뭐. 우리 지금 이 밑에 자손들을 그 우리가 죽으면 그 사람들이 연결해서 이렇게 국가유공자로 다 이렇게 계속 내려갔으면 난 그게 제일 저거 간단한 것 같아요. 내 뭐 알지도 못하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그런 대인원이 오면은 내가 그래도 대충 그래도 자손이니까 여느 사람이 암만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학생들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나 이렇게
의병장님이 이제 시집 오셔서 사신 옛집은 남면 발산리에 있는데 거기에는 유영석 시아버지인 유영석 의병장님의 어떤 성공과 안녕을 기원하기는 우물과 또 이분이 의병가 등 많은 그 의병대 그 어떤 군가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의적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거했던 옛 모습이 좀 변형은 돼서도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잘 관리가 되고 편의시설도 갖춰져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분의 어떤 조국사랑 정신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 5월 2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매년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정부의 구심점 역할 중의 하나인 무장 투쟁을 한 독립군과 광복군도 결국에 뿌리는 의병인 것입니다. 이러한 독립운동이 결실을 맺어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예상치 못한 굴곡이 닥치더라도 의병 정신을 계승하여 미래 세대 의병으로 대한민국을 견고히 지켜나가겠습니다. 독립운동의 정신을 본받고 계승하여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의 빛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선배님들 저희를 위하여서 희생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끌어갈 이 충고를 제가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